자, 이제 425페이지 접대비 조정명세서 봅시다. 우리 접대비의 범위라고 적혀 있는데, 자, 지금 우리 법인세법이죠. 법인세법에서는 이 계정 과목 신경 안 써요. 우리 이 지출에 대해서 거래 실질을 봐서 계정 과목 안 따지고 접대비의 성격이라면 전부 다 세법상의 접대비로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복리후생비 준 것처럼 했는데 봤더니 접대비라면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에 계정 과목을 불러와서 세법상 접대비라고 부를 거예요. 혹은 광고선전비라고 봤는데 우리 특정 거래처에 광고선전비를 대납해 줬어요. 그럼 우리는 거래처에 접대한 걸로 볼 거예요. 또 우리 대손충당금 할 때에 우리가 그 거래처에 그 먼저 채권을 우리가 일부러 포기하는 경우 있죠. 그것도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상각비로 인정 안 하고 이거 우린 접대비로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지금 우리 교재 465페이지에 우리는 그 접대비, 교재비, 사례금, 기타 명목 이하에 불구하고라고 적혀 있죠. 유사한 성질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접대라는 거에 근데 전제 조건이 우리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야 접대예요. 업무하고 관련이 없으면 기부한 거예요. 기부. 자, 그럼 지금 이 바로 앞 시간에 우리가 대손 처리하는 건 대손 상각비라고 하죠. 지금 하는 건 접대비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언급한 게 기부금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대손 상각비는 실제로 대손 발생했다면 한도는 없어요. 실제 발생한 거니까. 그럼 이거는 시부인만 따지는 건데, 그럼 얘도 비용이고 얘도 비용이고 얘도 비용이잖아. 그럼 다 비용인데 왜 이걸 따지냐면 접대비와 기부금은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그럼 그 한도 범위 내에서만 송금으로 인정할 거기 때문에 이걸 대손상각비에 두면은 여기 한도에 안 걸리도록 이쪽으로 보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각자의 거래 실질대로 보내가지고 한도 이내면 비용으로 인정해 줄 거예요. 비용 인정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도를 초과하면 당연히 인정 안 하겠다는 게 지금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게. 그래서 업무하고 관련은 없으면 기부금, 그리고 거래 특정 거래처한테 우리 향성이면 접대비, 그게 아니고 돈 못 받는 거면 대손상각비 이렇게 처리될 거예요. 자, 그럼 아래에 우리 접대비 성격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일반적인 거는 뭐 다 우리 접대비예요. 당연히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거는 광고선전비라고 적혀 있는 거고, 자, 그 아래에 기타 접대비라고 적혀 있는 거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라고 적혀 있죠. 이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의 복리시설비, 노동조합 같은 거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럼 이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단체 복리시설비를 지출할 때는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일 때는 접대비로 보는데, 법인 형태가 아니라면 우리 그 아래 가로에 보면 법인 격리의 일부로 본다라고 적혀 있죠. 작은 표시에. 왜냐하면 상대방이 법인격이거나 이런 사업자격이 되어 있으면 접대를 한 건데, 왜냐면 우리 노동조합 사무실에 우리 회사가 에어컨을 설치해 줄 수도 있고 또 냉장고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비용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근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의 격리 일부로 본다라는 건 그냥 복리후생비나 이런 걸로 처리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 회사 직원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사업상 측량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적혀 있죠. 자, 사업상 측량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접대비로 그냥 처리할 거예요.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접대비라고 처리하잖아. 그것도 접대비라고 할 거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접대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도 당연히 똑같이 접대비로 볼 거예요. 그냥 우리 회계 처리 다 접대비라고 될 거잖아. 다 접대비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또 약정에 의해서 채권을 포기한 거, 이건 대손이 아니고 접대비로 본다는 거고, 또 4번은 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5번에 특정 고객에게 선별적으로 연간 3만 원 초과하는 비용이 있죠. 이거는 우리 접대비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접대비로 보지 않는 지출에 보면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해야 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거 있죠.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거를 우리 회사가 해준 것들, 이런 거는 우리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는 거고, 이 개인이 직접 사용인이 부담해야 될 거랬으면 접대비를 안 본다는 건 비용 처리를 자체를 다른 복리후생비로 본다가 아니라 제가 가져갔다 쟤한테 소득 처분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접대비 이쪽 자체를 안 보는 거니까 비용으로는 통째로 인정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광고 선전 목적으로 주는 건데 가로에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이 1인당 연간 3만 원 한도 내라고 적혀 있는데 1만 원 이하짜리를 준 거 가지고 우리가 3만 원 넘어간 거는 총 합의 3만 원 넘어간 거는 그 한도에 안 들어가요. 자, 예를 들면 연초에 은행 갔을 때 달력 주면 좋죠. 이런 달력 한 개 얼마 정도 할까요? 2천 얼마 정도 해요. 우리 학원도 매년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못 받겠지만 다음 시험이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달력 하는데 이 달력은 필요할 때 한두 개 주면 고마운데 그럼 그거는 만 원 이하죠. 근데 만약에 은행 갔는데 그 은행 직원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100개를 한 박스 주는 거예요. 자, 접대받은 느낌 드나요? 예를 들어 2천짜리 100개면 20만 원치예요. 분위기는 그 은행 직원이 나한테 그 달력을 버리는 느낌이죠. 그런 거는 접대를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방금 제가 말한 1인당 3만 원 있지만 개당 만 원 이하의 물건들 있죠. 길 가다 붙여주는데 아줌마가 한 박스를 붙여줘요. 나한테 버리는 거잖아. 그런 건 이제 그렇게 안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판매 장려금, 판매 수당 이런 건 접대한 게 아니죠. 당연히 우리 그 판매하는 거래처가 있으면 특정 거래처는 맞아요. 근데 판매 수당은 판매 수당인 거지 이걸 접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이나 뭐 애누리 할인은 접대로 보지 않는다는 건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 우리 영수증 수취 명세서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 그거는 우리가 법인 경비 쓸 때 얼마까지는 일반 간이 영수증이든 뭐든 되고 얼마 초과했을 때에 우리 적격 증빙을 가져야 되죠. 3만 원이죠. 일반 법인 경비는 3만 원인데 그 3만 원이라는 걸 기준 금액이라고 하는데 접대비의 기준 금액은 만 원이에요. 지금 기준 금액이 만 원이라고 하는 건 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적격 증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거는 기준 금액이 1만 원인데 경조사비는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해외 사용은 무조건 적격 증빙이 있어야 돼요. 적격 증빙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농어민 우리 매입분에 대한 거 있죠. 이거는 기준 있기 때문에 적격 증빙이 아니라 송금 명세서를 꼭 제출해야 돼요. 농어민한테 매입한 거 접대하는 게 어떤 거죠? 우리 지금 추석 때 농어민한테 바로 해서 사과 보내고 굴비 보내고 이런 것들 있죠. 그거는 그 농민한테 그 계좌로 우리 법인 계좌에서 이체하고 우리 송금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그 계좌까지 써서 제출을 해야지 돼요. 안 하면 지금 이 기준이 이 기준들인데 해외 사용한 거는 무조건 신용카드 써야 돼요. 외국에서 세금계 와서 발행해 줄 일 없잖아. 그러면 무조건 그 신용카드를 써야 돼요. 그런데 신용카드 가맹이 안 된 국가의 지역이 있죠. 거기는 현지 영수증을 인정해줘요. 그런 경우에만. 자, 그리고 경조사비는 우리가 화환 보내거나 뭐하고 할 때는 20만 원 넘어가는 화환 보낼 수도 있겠죠. 그때는 계산서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법인카드를 쓰거나. 근데 그게 아니면 적격 증빙 아니니까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 안 할 거예요. 그 외 나머지들은 전부 다 기준금액 1만 원이에요. 1만 원. 그럼 적격 증빙이라고 말하는 거는 증빙이라고 말한 건 우리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자, 법인세법은 어떤 증빙을 제일 좋아할까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이 좋아하는 거고, 법인세법은 세금계산서 별로 안 좋아해요. 제 발행하는 건 힘들고 간편하지도 않고, 그래서 신용카드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통칭해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신용카드 등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적격증빙을 통칭해서 신용카드 등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신용카드 등. 자, 그럼 자, 이렇게 증빙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이 신용카드에서 우리 법인 신용카드 외 우리 종업원 카드나 아니면 우리 대표이사나 그런 임직원 카드 있죠? 이거는 적격 증빙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영수증으로 취급해요. 한마디로 10,000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넘어가면 다 인정을 안 할 거예요. 그럼 이 적격 증빙을 미사용하게 되면 얘를 미사용 시 우리는 송금 불산입,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얼마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할 거예요. 기타 사회 유출. 자, 그런데 지금 증빙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증빙이 없는 거예요. 증빙 없는 걸 뭐라고 하냐면 증빙 불비라고 해요. 증빙이 없는 걸 증빙 불비라고 해요. 그럼 이 증빙이 없으면 누가 책임져야 되죠? 그렇죠. 무조건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예요. 그래서 증빙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얘는 일단 접대비를 안 봐요. 접대비를 안 보고 바로 송금 불산입, 증빙 불비 얼마, 이거 대표이사 너가 가져갔지라고 할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입증의 책임은 대표이사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는 지금 기준금액을 초과한 걸 적격 증빙 받으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한 거야. 뭐 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한도 이내면 아무 문제 없는데 이 기준금액이 넘어갔는데 우리가 적격 증빙을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도 계산을 하게 될 건데 다시 우리 접대비 송금무산입 표제 보면 그래서 1회 제출 금액이 10,000원 초과한 걸 우리는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고 다음 해당하지 아니한 거라고 적혀 있는 건 아래쪽은 우리 이 법인카드라고 하는 신용카드는 매년 원래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명의로 된 걸 지금 그래서 우리 보시면 당해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만을 사용하고 양말 글자 보이시죠? 그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갱신이라서. 자, 그리고 뭐 아래쪽에 뭐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아래서 두 번째 거 보시면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접대하는 거는 기준금액 안 따질 거예요. 지금 아래쪽 제외한다는 항목들이잖아요. 기준금액 설정하는 거 제외한다는 항목 중에서 우리 회사가 제품 만드는데 100만 원짜리예요. 아니면 10만 원짜리예요. 그럼 10만 원짜리 거래처에 한번 써봐라고 접대로 써봐야 또 거래처가 보고 좋으면 사겠다고 하겠죠. 처음에 준 거는 증정이 아니고 접대예요. 근데 줬는데 증빙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만든 건데 10,000원 넘어갔는데, 그죠? 10만 원짜리 주면 그런 거는 기준금액 안 따질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접대비 한도가 있는데 한도.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접대비의 기본 한도는 원래 1,200만 원인데 자, 우린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은 3,600만 원이에요. 올해 설립했다면 월하기 계산할 거예요. 월하기 계산. 자, 그럼 이게 방금 제가 이런 표현 썼죠. 기본
한도. 그럼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자, 그럼 플러스 알파가 100억 이하는 0.3%. 맞나? 만분의 30이니까 0.3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 0.35예요. 0.35. 지금 여기 보면 0.3% 적혀 있는데 0.35 조금씩 올랐어요. 자,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더 쓰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수익 금액을 쓸 거예요. 플러스 알파 한도를 계산하려고 수익 금액을 쓰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시 해야 될 게 왜 안 적혀 있어? 자,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잠깐 뒤쪽으로 갈게요. 468페이지에 이 한도 계산할 때의 수익 금액은 지금 법인세법상의 접대비 한도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익 금액은 기업회계 기준상의 수익 금액을 쓸 거예요. 세법상의 수익 금액이 아니고 우리 조정후 수익 금액이 아니라 결산서상 수익 금액이 있죠. 근데 여기에 부산물 매각하고 작업 회무는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가산하고 빼고 했던 거 작업 진행률이나 이런 건 적용 안 하고. 그래서 회계상의 수익 금액이라는 걸 알고 있느냐, 이런 걸 유연해서도 한번 물어보고, 우리한테 수익 금액 조정명세서 보여주면 결산서상 수익 금액 라인 있죠. 거기도 부산물하고 다 불러올 거잖아. 그 라인 금액을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출 할인 때문에 뺀 게 있어, 그럼 기업회계 기준도 매출 할인을 빼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런 거는 빼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수익 금액인데 다시 앞으로 와서, 자, 특수관계자한테 우리가 매출한 수익 금액은 이건 접대 금액에 대한 게 필요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도를 또 10%로 줄여버릴 거예요. 0.3%를 했는데 거기서 또 10%. 그럼 0.03이 되겠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상의 수익 금액을 쓰고 특수관계인에 의한 수익 금액을 쓸 거예요. 쓰는 이유가 한도 계산하라고. 그 값을 주어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지금 0.3%라니까 엄청 작은 것 같죠? 근데 100억 이하라고 했잖아요. 100억 초과는 또 더 플러스 알파가 되고 100억 이하 0.3%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본 한도에서 그게 늘어나고 하면 한도도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책 말고 옛날 책을 보시면 중소기업은 한도가 1,800이었다가 2,400이었다가 3,600으로 올랐어요. 그 지금 현재 3,600이에요. 옛날 거 잘못 보시면 2,400인 걸 보실까봐. 원래 그 법인세법으로 들어오기 전에 적투법으로 있을 때는 1,800이었어요. 1.5배. 그러다 법인세법으로 넘겨오면서 2배로 늘렸는데 중소기업들이 힘들다 그랬는지 뻥튀기해서 3,600으로 올라갔어요. 일반 법인은 1,200만 원이 기본 그거예요. 컴퓨터가 계산해 줄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문화접대비라는 게 있어요. 우리 문화상품권이라든지 거래처에 공연 티켓으로 이렇게 접대하는 것들 있죠. 그거는 또 한도를 더 추가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접대비 중에 문화접대비가 있으면 100만 원이다라고 쓰고, 이 중에 200만 원은 예를 들어 20만 원은 문화접대비라 쓰면 또 이 한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문화접대비 쓰는 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이론 때문에 하나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이 접대가 필요할까요? 부동산 임대업이? 저는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런지 절반으로 자를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은 경비 인정해 주는 게 사업하고 관련돼 있고 입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절반으로 다 자를 거예요. 부동산 임대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일반 회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반 50% 하프를 칠 거예요. 하프 친다 그러면 노름한 사람 같아. 그죠? 자, 다음 아래 접대비 한도초과 계산 적혀 있는데, 자, 접대비 한도초과 하게 되면 한도초과 되는 거는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접대비 한도초과는 송금 불산이 접대비 한도초과 얼마. 자, 소득소문 뭐라고 할까요? 설마 접대 받은 사람한테 기속자라고는 안 하겠죠? 접대 받은 사람한테 기속자라 그러면
법인이 밥 먹자 그러면 한도가 얼마 되시죠? 라고 물어봐야 될 거예요. 내 소득세로 날라올 거잖아요. 이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얘도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할 거예요. 추가과세 안 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신용카드나 이런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사용 안 한 것도 기타 사회 유출, 한도 초과난 것도 기타 사회 유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조정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접대비라고 썼는데 개인적으로 쓴 거 있죠. 개인적으로 쓴 거는 세법상 접대비 자체로 안 보고 송금물산을 처리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썼으니까 쓴 애한테 부과해야지. 그래서 송금물산이 쓴 사람한테 주주면 배당, 대표이사하면 상여 이렇게 다 처리할 거고, 그리고 증빙이 없으면 대표이사 상여로 조문할 거고, 그 외에는 다 기타 사회 유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타 사회 유출. 자, 그럼 우리 현물 접대는 기준 금액을 안 따진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만든 거 말고 우리가 물건을 사서 줄 때가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만든 물건을 가지고 사업상 증여를 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사업상 증여를 할 때는 우리는 접대비 금액을 우리 시가로 볼 거예요. 시가.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정보 보기 전에 원가 800원, 시가 1000원짜리 이제 물건을 우리가 사온 걸 상품인데 이걸 접대를 해버렸다고 볼게요. 그럼 우리 분계는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100원이 되고 상품 800원 되고 접대비 900원이다. 이게 장부에 적혀 있는 기록이죠. 우리 간주공급하면 분계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세법은 이렇게 볼 거예요. 부가세 예수금 100원이고 상품 800원인데 세법은 이 상품을 800원인데 1000원의 값이 시가로 볼 거기 때문에 상품 가치를 평가 이익 200원을 더 잡을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접대비 1100원으로 이렇게 인식을 할 거예요. 자, 이것까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결과를 들으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 세법은 접대비를 1100원이다라고 볼 거란 이야기예요. 1100원. 자, 이거 가지고 우리 세무 조정이 있을 거냐라고 생각해 보는데 비용 더 늘려야 되죠? 200원. 수익도 200원 더 늘려야 돼요. 그럼 차변 대변이 전부 다 IS 계정이잖아. 손익계 가서. 그러면 이익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정은 안 해요. 그래서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얘는. 그럼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럼 왜 이 짓 하냐? 접대비는 200원 높여줄 거라는 거예요.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는 200원을 추가해 줄 거란 이야기예요. 추가. 왜 200원 추가해 주냐면 접대비 한도 깔아먹으려고. 접대비 한도를 깔아먹게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를 200원을 높여준다. 자,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래 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접대 때 차변 계정이 접대비야. 그러면 얘 둘이 차이가 얼마죠? 200원이죠. 원가 시가 차이 200원만큼 대주면 돼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원가와 시가 차이만큼만 접대비로 대주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만약에 복리후생비다 뭐 그러면 그냥 1100원이라고 쓸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접대비라고 처리했다면 일단 900원 처리해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원만 더 올려줘야 되겠죠. 원가하고 시가하고 차이만큼만 더 접대비,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에서 올려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468페이지에 우리 그 송금부산입 처리하는 거에 대해 적혀 있는데 뭐 양가로 1번은 우리 접대비 요건 갖추지 않았을 때, 접대비로 보지 않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
뭐 귀속자가 분명하면 귀속자한테 상여 배당 기타 소득 이런 거 처분하는 거고, 우리 대표자에 대한 그 지출이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누가 썼는지 몰라도 대표자 상여지. 그죠? 증빙이 없어도 대표자 상여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기준금액 초과했는데 신용카드 사용 안 하면 제가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3번은 한도 초과 나도 기타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4번에 자산 계상한 접대비 한도 초과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실기 메뉴를 구경하도록 할게요. 자, 메뉴 잘 이해하셔야 돼요.